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세종학과 김경현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 보호쇼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늘 색깔로 되어 있는 제 개인 보호쇼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펴주시면서 오늘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올해 개정교과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출제 기조의 변화가 이 근처 학교들도 꽤나 있었던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시험지까지 2학기 중간고사 지금 성적표 나오고 있거든요, 친구들.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오늘 아침까지 애들 피드백 받은 내용까지 제가 오늘 설명해서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저는 원래 마더텅에서 이제 친구들이 많이 보는 기출문제 시리즈를 집필을 하다가 이제 고3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것으로 제 대치동 강사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대치세종학원에서 가장 많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배세정, 반포세정, 그리고 대치 자원교육까지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방배세정에서는 제가 화목에 예비 중3 그리고 예비 고1 수업을 겨울방학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 수업 소개에 앞서서 우리 개정교과 다 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험이 이런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자랑부터 하자면 저는 좀 결과를 낼 줄 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처음 슬라이드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대치에서 제가 내신을 하고 있는 친구들, 전 대치에서만 지금 내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 이번에 이제 성적표 나온 내용까지 1학기까지 넣어두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제 자랑이지만 문제를 낼 줄 아는 강사가 가르치는 것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말 단순히 문제를 잘 풀기만 하는 것 말고 출제진의 시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강사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출제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8학군에 있는 여고들만 제가 내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이 조금 저에 대한 이제 신뢰성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개편 입시제도 첫 해에 어떻게 그러면 바뀌었을까 상황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1등급 퍼센트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원래 이제 4%가 1등급이었는데 10%까지 늘어나면서 제가 작년도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아이들을 명시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1등급 받기가 평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하시는지가 약간 차등이 있는데요. 일단 서술형 난이도 자체가 이제 낮아지거나 아니면 문항수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7문제 정도 서술형을 출제하던 학교가 3문항 정도만 출제를 한다 라는 식으로 봐주실 수 있겠고 아니면 1등급 컷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같은 난이도 기준으로 한 4점에서 5점 정도가 평균에 비해 떨어졌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원점수를 이제 반영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조절이 이제 좀 예측이 안 되고 있는 사실 상황이에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이 개정교과를 처음 맞이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얼만큼 따라오는지 1등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몇 점대에서 형성되는지를 좀 가늠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화여고, 동덕여고, 서문여고도 다 마찬가지인데 1등급 컷이 거의 10점씩 널뛰기를 했었어요. 1학기 때. 그 말은 즉 선생님들이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다. 그리고 그 적절한 수준을 올해 안에 찾아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안정화가 될 것 같다 라고 예측이 되어지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런 이제 변동성이 많은 시기에 들을 수 있는 조언은 입학 전에 내신 1등급 실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뒷슬라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영어라고 하는 이제 예비고일 영어가 뭐를 봐야 될까? 수능보다 압도적으로 내신이 중요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 보시게 되면 모의고사 기준으로도 만점이 나오는데 중간고사 성적표 보시게 되면 1등급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모의고사가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형태의 이제 시험이 더 수월하고 내신이 더 어렵다. 그리고 영어는 내신이 챙겨야 할 것들이 훨씬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서술형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많이 되어야 한다. 예비 고1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이제 따로 받아보신 학사표에서도 아시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학점수 자체가 애초에 4점대이고 그래서 다른 여타 과목들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학점수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대학 갈 때 가장 많은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영어예요. 그리고 이제 수능 오른쪽은 이제 절대평가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수능 1등급 비율인데 작년도 수능 같은 경우 1등급 비율이 4.7%였어요. 이 말은 즉 아이들이 절대평가인 영어를 이제 성대평가로 맞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과목들 전부 다 4%까지가 1등급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이제 90점을 1컷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한 2등급까지만 나와도 대학 가는데 무리 없다 하지만 의대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최저에서 다른 과목이 좀 약하다 하시면 사실 영어가 제일 효자 과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만들어 놓기 제일 좋은 과목이 전 영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제가 학군지 여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어머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미 영어 공부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거의 다 끝나 있어요. 전국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그 시험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걸 애매독하는 것, 아이들이 이제 그 정도의 기초 실력을 겨울방학 때까지 만들어두고 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요 내용은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중학교 때는 이제 교과서 주가 범위가 시험 범위의 전부인데 이제 고등학교의 평균적으로 시험 범위가 교과서 주과의 부교재,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끔 이제 이 근처에 동덕여고 같은 경우는 단어 부교재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부교재랑 기타 부교재까지 부교재가 2권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동덕여고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모의고사 한 세트 그리고 부교재 한 권 이렇게 해가지고 2권의 부교재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이 근처에 있는 여고들 중에 그렇게까지 이제 동덕여고가 가장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이고 세와 동덕이 많은 편이고 서문이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해요. 시험 범위 자체는. 근데 만만한 학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고요.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랬을 때 이제 고등영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4가지를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 자체 이름도 4-in-1이라고 해서 이 4가지를 무조건 모든 회차마다 아이들이 반복을 해서 누적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수업인데요. 단어, 어법, 서술형, 독해 이 4가지를 제가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2025년도 기출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일단 단어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도 당연히 단어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독해를 위한 단어가 수능이 원하는 이제 단어의 공부 방침이라면 내신은 좀 더 지역적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너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반의어 알고 있어? 유의어 알고 있어? 언어의 확장이 가능해까지 물어보는 게 이제 내신에서의 단어인데, 뭐 서문여고, 동덕여고, 세화여고 다 나옵니다. 단어 문제 다 나오고요. 관계가 넷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그 말은 즉 하나는 반의어고 나머지는 유의어다. 이런 식의 이제 관계성이 다른 걸 고르세요. 라던가 아니면 영영풀이 중에 틀린 게 있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서문여고 뜻과 예문, 아이들이 그냥 이 뜻만 알아서 이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예문에서 이 단어가 적확하게 쓰였는지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뜻과 예문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영풀이 동덕여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정신여고도 이제 이런 식의 다이어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훨씬 더 수능에 비해 집약적이고 더 어려워요, 단어 문제가. 아이들이 그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면 못 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단어가 어렵게 나온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성 판단을 하는 이 어법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처럼 어법 범위를 정해놓고 시험 범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수학처럼 뭐 어떤 수학 1 이렇게 딱 시험 범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어법의 전반적인 개념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지문 아니면 판단을 할 수 있는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해석을 주고 영작해라 라고 하는 유형들은 어느 학교에서나 찾아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구문들을 가지고 이제 영작을 하는 유형들이 또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성 판단, 여기 전체 지문에서 틀린 거를 뭐 2개 고르세요, 3개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린 걸 바르게 고치는 유형이 또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길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메인 아이디어 영장 유형인데, 이게 이 근처 학교에서 세화여고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은 범학교적인 유형이 된 게 바로 이 메인 아이디어 영장 문제예요.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입장에서 좀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지문 내용을 다 알아요.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지문도 외웠어요. 근데 메인 아이디어 제목을 영작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들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제목 영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해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법성 판단까지 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 유형이 모든 학교에서 다 약간 유행처럼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 제가 여기다 준킬러라고 쓴 이유는요, 이제 새로운 어휘를 추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든 아이들이 한 5분 10분 이제 계속 시간 투자해가지고 짱구를 맞춰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지 말아라 이런 아이들이 해결이 되는데, 이제 뒤에서 또 보여드릴게.
킬러 같은 경우는 단어를 변형해도 되고 단어를 추가해도 되는 유형들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 중에 어머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시험이 당연히 세월고가 제일 어렵죠. 세월고가 이제 제일 어렵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건 동덕여고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자체의 난이도는 사실 동덕여고가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1컷도 그만큼 맞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 아이가 실수를 많이 한다, 서술형에서 완벽하게 좀 점수를 잘 못 챙긴다 하면 동덕여고가 괜찮은 선택인 게 1등급 컷이 80점대에서 잡히거든요. 이 근처에 있는 여고들 중에 1등급대가 80점에서 잡히는 학교는 동덕여고가 유일해요. 그래서 동덕여고 시험은 어렵지만 1컷이 낮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고, 서문여고는 세화여고와 동덕여고보다는 시험이 쉽습니다. 대신에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맹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덕여고 유형 중에 이제 킬러 유형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요지를 영작을 하세요. 아까 전엔 제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거든요. 근데 이 영작 같은 경우는 애초에 문장 자체가 되게 길어지게 되겠고, 여기 있는 유형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패시지를 주고 두 개를 동시에 요약하라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주제가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 주제를 같이 영작할 수 있는지까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꽤나 시험이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어렵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겨울방학 때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슬라이드가 깨졌는데 이제 독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PPT 제가 넣어놓은 그 이제 파일 봐주시면서 보셔도 되는데, 독해 같은 경우는 수능에 비해 어려운 게 예시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하는데 선지 길이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지문의 내용도 알고 있으면서 이 전체 선지에 대한 독해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보시면 객관식 1번 문제예요. 이게 객관식 1번부터 이렇게 헤비하게 독해 양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시간 부족에 좀 많이 시달릴 수 있다. 독해도 꽤나 어려운 편이고요. 그 다음 서문여고 같은 경우 속담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표현을 모르니까 애들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내용은 다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 그대로 들어가지만 선지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걸 대입할 수 있는지까지 통합적으로 물어보는 유형이 독해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모든 네 가지 유형들을 통합해서 제가 만든 커리큘럼이 이번 예비고일 방학당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배치에 나온 시간표가 조금 겹쳤어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월급이 아니라 화목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즌2까지 가게 되면 고2 수준이 완성되는 커리큘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총 3가지의 교재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어떤 교재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개념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개념이 성문영어법처럼 달달 외워서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합하게 딱 아이들이 이만큼의 개념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만 개념을 좀 짧게 가르치고, 예제보다 사실은 이 아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지금 조교쌤들이랑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쏟고 있는데, 2025년 올해 출제 기조까지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시험지까지 전부 다 지금 탈탈 털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조교팀도 이 객관식, 그 다음에 서술형 이런 것들 어떻게 소팅할지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저랑 디벨롭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 교재 작업에서 3, 4, 5번에 좀 힘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올해 모의고사와 올해 내신까지 전부 다 반영된 지 자체 교재로만 수업을 하고요. 시즌 1 같은 경우는 11월에서 12월 달에 진행이 되는 강의예요. 조기 개강 시즌 때는 개념과 예제, 기본기를 조금 더 단단하게 훈련을 하고 당연히 기출까지 한 40% 정도 보게 되고요. 시즌 2 때는 고2 기출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고2 기출까지 해서 개념 예제가 조금 줄고 조금 더 실전 연습이 많아진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수업을 하되 좀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 연습에 좀 더 가까워진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돼요. 수능 형식의 글도 아이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수능 형태의 글인데 이것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요약문 영작하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자료까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 형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거기다 동시에 내신에서 원하는 메인 아이디어 영작 유형까지 제가 대비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빈칸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빈칸의 요약문에 들어갈 말을 이제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문장 전체 영작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을 가지고 수능 형태 문제도 풀어보고 내신 형태도 문제 풀어보니까 투웨이로 학습이 진행된다. 그래서 이제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형으로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독해 수업도.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제가 좀 자랑할 수 있는 게 단어 교재인데, 제가 이 단어 교재 같은 경우는 10년치에 고1, 2, 3 수능까지 전부 다 단어를 엑셀에 다 올려놓고
빈출도를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120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 단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수능에서 120번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되게 출제 빈도가 높은 거죠. 한 번 나온 단어들도 있어요. 그 단어들 중에 좀 별로인 단어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번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요즘에 좀 많이 뜨는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제가 소팅을 좀 해놓아서 아이들이 출제 빈도, 그 다음에 출제된 모든 뜻을 다 넣어놨어요. 형사든 명사든 다 넣어두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나왔던 예문까지 제가 여기다가 넣어두어서 요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만든 단어 교재가 이제 빈변에 나오는데, 빈출도 손으로 초빈출 100회에서 이제 그 이상 출제된 단어들 같은 경우는 1번부터 60번, 그래서 그 다음 61번부터 120번까지는 한 100회, 50회에서 100회 정도 출제된 단어들, 마지막으로 고난이도는 이제 1등급을 갈랐던 오비들. 그래서 제가 이걸 전부 다 소팅을 해서 아이들이 하루에 외워야 되는 단어 안에 초빈출, 빈출, 고난이도까지 이렇게 3가지 챕터로 제가 분류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냐면, 이제 예문 가지고 빈칸 형식, 그 다음에 유리어 고르는 형식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암기 어플도 제가 제공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제일 단어를 어디서 많이 외우냐면요, 이제 엄마 찬, 아빠 찬, 그 다음에 저 버스 정류장 이런 데서 보면 아이들 다 단어책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어책으로 봐도 좋고, 아니면 이제 암기 어플로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암기 어플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이제 단어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 단어 컷 자체가 제가 80점으로 잡아놓는데, 모든 단어 시험을, 이유가 유의어를 모두 고르세요 하는데 몇 개 골라야 되는지 안 알려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모두 고르세요 이런 거 어려워하는데, 이런 걸 좀 많이 적응을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유의어 같은 경우 다 고르세요 유형으로 되고, 다이어 같은 경우도 제가 물어보고 싶은 뜻을 뚫어놔요. 그래서 그 뜻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예문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 예문들 중요하다라고 수업 시간 때 좀 찍어주고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사실은 단어가 제가 이제 수능 빈출업이 2000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11월달 기강할 때 단어 교재가 나가는데, 이 단어책을 그냥 2월달까지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2바퀴를 최소 돌릴 건데, 이제 사실 단어는 뭐 이걸 벗어나는 단어가 나올 일은 없고, 어차피 이 안에 있는 단어를 계속 아이들이 한 번 외운다고 그걸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그래서 제가 이 단어 교재에 대해서 받은 피드백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거 범퍼세정에서는 실제로 수업도 하고 있는 단어 수업인데, 이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교재 중에 하나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내신에서 아이들이 뭐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할까? 그래서 타임 어택이 되게 중요하고요. 중학교 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서술형에 대한 타임 어택 훈련을 매 시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서초의 기출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은 시중에 있는 어법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난이도를, 실제적인 난이도를 반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기본 예제도 물론 활용을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기출 문제를 좀 다양하게 다각도로 풀어볼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서 교재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클리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제 수업이, 모든 수업이 다 20명 인원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이라서 20명을 딱 채우면 이제 다 마감이 되는데, 제가 그 20명을 마감하는 이유가 이제 저와 조교쌤이 다 붙어서 할 수 있는 클리닉의 최대치가 2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출제도 당연히 제가 하고, 오답 피드백까지 전부 다 제가 아이들에게 일일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수업 내용에 대해서 매주 이제 노션 공지가 나가게 되고요. 아이들 이제 모든 테스트에 대해서도 점수 전부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과제에서 어떤 부분 안 했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안 했더라도 제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수업 끝나고 언제까지 해와라, 그리고 아이들한테 카톡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전부 다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참여하는 1대1 클리닉,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수학처럼 이제 뭐 올데이 메스 이런 것처럼 매일 이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그 학습 양 자체를 그 관성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켜보는 공부는 사실 조금 의미가 없고,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전부 다 클리닉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저녁 때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 듣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수업 끝나고 전부 다 저랑 1대1 피드백 끝내고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아날로그적인 방법인데, 이 단어를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알아 몰라를 강사인 제가 물어보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 기억이 제일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든데, 이거 말고는 저 효율적인 방법을 사실은 찾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아이들한테 1대1로 피드백 주면서 이제 매 수업마다 구드 테스트까지,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구드 테스트까지 이제 실시를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조교진에 대한 제가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당 10명 이내로 무조건 관리가 되도록 지금 맞추고 있는 게 아이들 이제 인원이 너무 1인당 많아져 버리고 여기 조교쌤들이 개별적인 피드백이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제시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제가 일일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과제 이제 섹터를 다 나눠놨어요. 독해, 모의고사, 업법, 그 다음에 테스트, 구조 테스트까지 끝냈는지 전부 다 제가 노션으로 알려드려서 이제 아이한테 안 물어보셔도 이제 이 사이트 안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트래킹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요거 QR코드는 그 PDF 제가 드린 요 파일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요 이제 QR코드를 찍으시면 저희 연구실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시면 되는데 저 예비고일 이제 고등영어 같은 경우는 11월 13일 목요일에 개강을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 시험 30분 보고 시작해서 뒤에 8시 반쯤에 수업이 끝나게 되고요. 뒤에 1시간 반은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일찍 가는 친구들은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는 가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한 10시까지는 그냥 안전하게 클리닉하고 오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간 클리닉 포함된 시간을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저는 항상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고3 친구들한테 늘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정적인 1등급을 예비 고1 때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내신에서 필요한 그 1등급 실력을 제가 이번 겨울방학 안에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밖에서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